커피에 카페인이 좋지 않으니까 디카페인으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 대용품으로 주로 즐겨 찾는 것들이 녹차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장상폐하생 환자가 조심해야 될 음식 세 번째, 커피입니다. 커피는 술과 함께 위염이나 장상폐하생 위축성 위염에 가장 안 좋은 음식에 속합니다. 당연하게도 커피를 안 먹는 것이 이런 질환에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환자들이 항상 그래도 먹는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커피가 좀 인생의 낙인데 그래도 좀 먹을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심각, 주의, 초기 단계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심각, 주의 단계에서는 커피를 전혀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커피를 한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 커피를 드셔야 되냐면요. 먼저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커피를 좀 우유나 이런 첨가물들을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먹으면 더 위에 더 자극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더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먹는 분들이 더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고 계시고, 실제 그런 커피가 더 잔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더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원두를 그 아메리카노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줄이려면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물에 희석을 해서 농도를 낮추면 훨씬 더 자극이 덜해집니다. 커피 한 잔에 물 한 잔을 희석을 해서 그럼 두 잔이 되잖아요. 두 잔 다 드시지 마시고 그거를 한 잔 혹은 반 잔 정도 커피의 향기를 음미하는 정도로 드시고 커피의 어떤 성향, 커피의 기능들이 몸에서 작용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카페인이 좋지 않으니까 디카페인으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복용하신 분들을 쭉 관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영향은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카페인 역시도 똑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커피가 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커피 자체가 위산 분비 촉진 기능이 있고 그리고 위 점막을 좀 씻어내리는 세척 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막을 씻어내리고 위산이 강하게 나와서 위벽을 헐어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커피도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식후 1시간 이내로 드시면 그나마 좀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환자들이 커피 대용품으로 주로 즐겨 찾는 것들이 녹차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녹차도 똑같이 안 좋습니다. 우리 녹차를 즐겨 먹는 문화권에서 어떤 패턴들을 보면 기름진 음식, 육류나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걸 먹은 다음에 녹차를 이렇게 드셔서 그 기름을 좀 씻어내리는 그 기름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즉 녹차가 들어갔을 때 녹차에 있는 성분들이 기름 성분들을 좀 씻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안에 기름 성분이 머물지 않게 하고 그 몸 안에서 그 기름을 분해해서 빠지게 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유분기, 위에 점막층들을 역시나 녹차가 깎아내리는, 씻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마찬가지로 녹차를 먹는 것 역시 위 점막을 좀 훼손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녹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먹을 거 많습니다. 물, 가장 좋습니다. 몸에 잔류하지 않고 몸에 특정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냐? 물을 뭐 하루에 2리터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몸의 대사가 느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물을 아주 조금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내 수분에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대사가 빠르고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 배출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빠져나간 양만큼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리터라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얘기고요. 자기가 목이 마를 때 물이 땡긴다, 수분이 요구량이 있다, 이럴 때 드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나는 물 한 잔만 먹어도 그렇게 목마르지 않고 물을 요구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도 약간 의식적으로 조금 더 먹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2리터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물을 드시라고 권장을 드리는데 물은 난 죽어도 이렇게 심심하고 맛도 없고 물은 정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는 곡류로 된 차를 추천드립니다. 둥글레차, 보리차, 율무차 이렇게 곡류로 된 차들은 위에 자극도 안 되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런 차 종류들은 다 드셔도 됩니다.
현미, 녹차 이런 거 아시죠? 다 곡식으로 된 차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커피와 기본적인 다른 차들, 이런 음료로 우리가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이 질환의 장상파생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조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그런 걸로 다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어떤 가급적 이렇게 드시라 가이드라인을 줬다 뿐이지 절대 그렇다고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